이번 시간에는 우리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라는 거는 우리 화면에 표시되는 그런 텍스트가 됐든 앱이 됐든 이런 크기 같은 거나 아니면 우리 화면 해상도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리 디스플레이요. 자, 요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방법은 우리 설정 있죠. 윈도우 설정이요. 자, 윈도우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창이 뜨고요. 이곳에서 이제 시스템이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디스플레이 선택을 해주면 돼요.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우리 바탕화면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거기서 이제 디스플레이 설정 걔를 선택해도 됩니다. 자, 그럼 얘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디스플레이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자, 디스플레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는 지금 모니터가 두 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뜨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제 색이라고 있습니다. 색이 보게 되면 이제 야간 모드하고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야간 모드에 대해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있어요. 우리 스마트폰도 보면은 어두운 데서 화면을 볼 때랑 밝은 데서 볼 때랑 이제 밝기를 자동으로 알아서 조절해 주죠. 그게 이 야간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의 피로도를 이제 좀 적게 하기 위해서 낮에는 그냥 차가운 빛이 나와도 괜찮은데, 이제 밤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 이제 어두울 때는 이제 눈에 편안한 그런 따뜻한 그런 색깔로 이제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간 모드 설정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강도 같은 것도 우리가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야간 모드 예약 같은 것도 여기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 조절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강도에는 지금 0부터 시작해서 우리 100까지 있어요. 자, 0으로 갔을 때, 100으로 갔을 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차가운 빛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블루라이트 얘기해요. 그래서 파란색 계열이 많은 그런 색깔, 그거를 이제 차가운 빛, 차가운 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따뜻한 색이다, 따뜻한 빛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파란 빛이 좀 줄어드는 거, 그거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빨간색 쪽으로 가는 게 우리 따뜻한 빛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도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 예약도 여기서 할 수 있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게 이제 야간 모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윈도우 HD 컬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영상 같은 거나 이제 게임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더 생생하게, 생생한 화질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이제 윈도우 HD 컬러 설정이라고 있죠. 이곳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디스플레이 선택하고 나왔어요. 지금 제 거는 지금 모니터가 두 대라 여기서 어떤 모니터 이제 설정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기능 표시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뭐 HDR 이제 비디오 스트림 이거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HDR을 사용할 거냐 말 거냐, WCG 앱 사용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거 이제 표시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생 관련해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곳도 이곳에 있습니다. 자, 요 윈도우 HD 컬러 설정이라는 곳에서는 뭘 할 수 있다? 우리가 영상 같은 것들을 더 선명하게, 밝게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 주는 곳이 우리 윈도우 HD 컬러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텍스트가 됐든 앱이 됐든 기타 항목이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크기 변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00%가 이제 권장 사항이 있고요. 얘를 클릭해 보게 되면 이제 125도 있고 150도 있고 175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기본값이 뭐다? 100%다. 그때 이제 고급 배율 설정이라는 곳에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아까 거기 나와 있는 그 100이다, 125다, 150이다, 175다 그거 말고 우리가 직접 숫자를 입력을 해서도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디스플레이 해상도 하고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해상도 같은 것도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방향하고 나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면을 가로로 놓고 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방향은 가로다 그렇게 있는 거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세로도 있고 가로 대칭, 세로 대칭 이런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방향도 우리가 디스플레이라는 곳에서 변경하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스플레이라는 곳은 우리가 화면에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야간 모드하고 나왔죠. 야간 모드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화면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차가운 빛 있죠. 그런 차가운 빛을 밤에는 이제 눈에 편한 그런 따뜻한 색으로 그렇게 표시해서 눈의 피로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야간 모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HD 컬러 설정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이제 HDR이 됐든 WCG 콘텐츠가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여기 보면 이제 HDR이라는 게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원래 쓰던 그런 컨텐츠에 비해서 이제 밝기하고 색상하고 그런 기능들이 개선된 그런 컨텐츠를 보고 우리가 HDR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런 컨텐츠를 이제 우리가 윈도우로 가져오는 그런 기능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WCG 컨텐츠라고 해서 WCG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화면에서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 전체 색의 범위를 넓혀주는 그런 기술을 보고 WCG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쓰던 그런 화질보다 더 좋은, 더 밝고 색상 기능이 이제 향상되고 더 선명하고 고유한 색상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곳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이제 텍스트다, 앱이다, 기타 항목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크기 변경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 크기 변경할 때는 이제 뭐 100%, 125, 150, 175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줘도 되고 내가 원하는 비율로 100%부터 시작해서 500%까지 그렇게 이제 지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 해상도. 얘는 말 그대로 해상도 변경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방향. 그러면 이제 화면 방향 이제 설정하는 곳. 그 화면 방향에는 이제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고 가로 대칭 이동도 있고 세로 대칭 이동도 있고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에서는 화면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설정 변경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디스플레이라는 곳에서 뭘 할 수 있는지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설정에서 우리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닌 거 찾아라.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변경하고 설정할 수 있는지 기억하고 지나가세요. 우리 저장소라는 곳은 하드디스크의 이제 사용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드디스크에서 불필요한 앱이 됐든 임시 파일이 됐든 휴지통에 들어있는 그런 파일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어차피 다 불필요하잖아요. 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저장소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저장소 센서라는 게 있는데 이 저장소 센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드디스크의 공간이 부족할 때 실행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매일 아니면 매주 매월 단위로 저장소 센스가 실행이 되게 그렇게도 우리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지통과 이제 다운로드 폴더에 보관된 그런 파일들 있죠. 그런 파일들의 삭제 기준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우리가 며칠이 지나면 이제 삭제가 되게 그렇게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더라. 그리고 이제 앱이 됐든 파일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선택해서 직접 삭제도 할 수 있더라.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설정의 이제 시스템의 저장소라는 곳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장소 센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껐다 켰다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로컬 C 드라이브에 지금처럼 용량이 전체 용량이 나오고 지금 얼마가 이제 사용되고 얼마가 이제 사용 가능한지 그게 이제 나타나고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용량들 중에서 앱맵 기능이 지금 이만큼 차지하고 있다. 이미지 파일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고 기타가 이만큼 차지한다. 데스크톱이 이만큼 차지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앱맵 기능이라고 있죠. 요거 한번 클릭 한번 해볼게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그런 앱들 있죠. 그런 앱들이 쭉쭉 뜹니다. 그럼 이곳에서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것들 여기서도 우리가 직접 삭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저장소 센스는 기본적으로 언제 실행이 된다? 하드디스크의 공간이 부족할 때 기본적으로 실행이 되더라. 근데 우리가 매일, 매주, 매월 단위로 저장소 센스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도 우리가 설정할 수 있더라라는 거 요거 이제 잘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휴지통하고 다운로드 폴드에 보관된 그런 파일들을 삭제 기준일을 지정을 해서 며칠이 지나면 이제 삭제가 되게끔 그렇게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 그리고 앱이 됐든 파일이 됐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서 삭제도 할 수 있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사용하는 일반 컴퓨터 있죠? 모니터가 따로 있고 본체가 따로 있고 키보드 마우스가 다 따로 있는 그런 이제 컴퓨터요. 그런 컴퓨터가 보통 이제 우리 집에도 있고요. 우리 이제 PC방 같은 데 가도 있고 우리 사무실에 가도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죠. 그런 컴퓨터를 보고 우리가 이제 데스크톱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태블릿이요. 이 태블릿은
터치 스크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장착돼서 우리가 이제 펜으로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소형 컴퓨터를 보고 우리가 태블릿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우리 터치 스크린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스마트폰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 스마트폰도 터치 스크린 그런 기능들이 전부 다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이제 스마트폰에 보게 되면 이제 펜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스마트폰도 있죠. 근데 이런 이제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이랑 서로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원래 스마트폰이라는 거는 전화가 됐든 문자가 됐든 그런 기능이 우선시 되는 거잖아요. 해서 실사용에서 이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PC는 서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블릿이라는 거는 우리 터치 스크린 그런 기능이 이제 장착이 되어 우리 펜으로 기기를 이제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컴퓨터를 보고 우리가 태블릿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설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스템이라고 따로 있죠. 해서 시스템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쭉쭉쭉 뜨는데, 그때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태블릿이라고 따로 있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태블릿에 로그인 시라는 게 있고, 이 장치를 태블릿으로 이제 사용할 때가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시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항상 태블릿 모드로 이제 사용하겠다, 아니면 태블릿 모드를 사용 안 하겠다, 아니면 하드웨어에 적절한 그런 이제 모드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중에 우리가 하나를 이제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장치를 태블릿으로 사용할 때 그걸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태블릿 모드로 전환 안함이 있고, 모드를 전환하기 전에 확인하겠다 그것도 있고요. 항상 태블릿 모드로 이제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태블릿 모드라는 거는 일반 PC를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때 그때 이제 사용을 해요. 해서 로그인 C라는 게 있고, 우리 이 장치를 태블릿으로 사용할 때가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로그인 C에 보게 되면 항상 태블릿 모드를 이제 사용하겠다, 아니면 태블릿 모드 사용 안 하겠다, 아니면 하드웨어에 적절한 모드를 이제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장치를 이제 태블릿으로 사용할 때는 우리 태블릿 모드로 전환을 안 하겠다, 아니면 모드를 전환하기 전에 이제 확인을 하겠다, 아니면 항상 태블릿 모드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태블릿 모드를 내가 설정을 하더라도 무조건 이제 펜으로만 기계를 조작해라 그게 아니라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도 함께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런 게 우리 태블릿이라는 거요. 정보라는 거는 우리 시스템,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됐든, 아니면 윈도우 사양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이름 같은 것들을 이제 변경할 때, 그때 사용하는 게 우리 정보라는 곳이요. 그래서 한번 정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우리 설정에 들어와서 이제 시스템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왼쪽 이곳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정보라고 있어요. 이 정보를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장치 사양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여기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사용도 이곳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정보라는 거는 컴퓨터 시스템에 연결된 하드웨어 그리고 윈도우 사양 그런 것들을 뭐한다? 확인한다. 또 뭐도 할 수 있다? 컴퓨터 이름을 뭐도 한다? 변경도 할 수 있더라. 우리가 이곳에서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컴퓨터 이름밖에 없어요. 그때 이제 이 PC에 이름 바꾸기 있죠. 이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내 PC에 설정되어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해서 얘를 클릭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여기다가 내가 바꾸고 싶은 이름 쓰고 다음 버튼 눌러서 우리가 PC 이름 바꿔주면 돼요. 해서 우리 정보라는 곳에 들어올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와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윈도우 10에 보게 되면 우리 제어판이 있다 그랬죠. 그 제어판을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제어판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이 중에서 이제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떠요. 윈도우 버전도 뜨고 시스템도 뜨고 컴퓨터 이름, 도메인 및 작업 그룹 설정하고 이곳에 있죠. 이런 것들, 윈도우 버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네들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확인만 하는 거고요. 내가 여기서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컴퓨터 이름 같은 것들 우리가 여기서 설정 변경을 눌러서 우리가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변경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드웨어 윈도우 사양을 우리가 확인만 할 수 있어요. 또 뭐도 할 수 있어요.
컴퓨터 이름은 변경을 시킬 수 있더라. 요거 잘 기억하세요.